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이제 학생들 잠깐 모여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컵이 이렇게 딱 있는데 뭘 딱 반으로 나누면 이만큼이에요. 이 물은 반밖에 없어서요? 반이나 있어요? 반이나 있네요. 오, 반이나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컵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아니 딱 반이라고. 이거에 2분의 1인데 물이 반밖에 없는 거야? 반이나 있는 거야? 너는? 저는 반이 정확하다요. 반이나 반. 아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반이다, 딱 반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2번이요. 저는 1번이요. 1번.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와 반이나 있네 이거를 긍정적 사고 방식,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이 강의하거나 토론하는 사람들이 이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래요. 그렇게 왜 가르치냐면 반밖에 없네 하고 불만을 갖지 말고 반이나 있어나 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just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본방 전에도 A라는 학생한테 그랬어요. A 학생이 놀았대요. 그러니까 놀았으니까 이걸 버렸다. 버린 시간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놀고 쉬었어요. 그럼 더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논다는 것이, 쉰다는 것이 굉장히 공부를 위한 전 단계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하고 더 활동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 코딩을 하면서 놀고 있죠? 더 빡빡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두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은 바람직하고 이 생각은 나쁘게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반밖에 없다는 생각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면 반이나 있다는 생각만 긍정적이라고 가르치면 정말 그럴 거 있어요? 이런 거야. 반이나 있으니 우리 서로 나눠 먹읍시다. 혼자 먹더라도 충분한 양입니다. 남 긍정적이라고 가르치고 반밖에 없으니 큰일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만 반이나 있네. 더 안 구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됐어. 자, 다시 말해서 나는 70점이면 됐어. 저 50점이나 맞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공부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뭐야,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쌤, 저 80점이나 맞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합니다. 내 점수가 겨우 80점이라니 하는 사람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시험을 봤는데 어떤 애가 막 하나 틀렸다고 두 개 틀렸다고 웁니다. 엉엉. 어떤 애는 80점이나 맞았는데 나는 막 좋아하고 있는 순간. 그러니까 기준, 요구가 다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하고자 할 욕의 마음심입니다. 그럼 욕심은 나쁜 거라고 배웠죠? 네. 그냥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더 공부 안 합니다. 하고자 할 욕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좋은 욕심도 많습니다.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봅시다. 보통 책이나 가르침에는 한 가지 기준만 가르칩니다. 무조건 반이나 남았네. 그게 긍정적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반이나 남았네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하는데 물이 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거예요. 아니, 반이나 남았습니다. 일단 먹으면서 버팁시다. 라고 하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1차적인 의미만 생각을 해서 나 어제 시간 다 날렸어. 나 망했어. 큰일 났어. 그런 게 아니라 어제는 쉬었으니까 오늘은 그치? 더 수학하고 영어를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쉬는 것도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어야 정말 쉬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자, 대학 수능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생선을 싸고 나온 꽃은 꽃향기가 납니다. 맞죠? 생선을 싼 신문은 비린내, 뭐라고? 생선 비린내가 나고 썩은 데가 나고 꽃을 산 신문은 꽃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친구를 사귀면 꽃,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가 되고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마세요. 그러면 생선이 나쁜 놈 됐네. 생선 억울해. 좋아해가 자기 맨날 먹여줬더니. 그러면 꽃은 좋은 거고 생선은 나쁜 거야? 좋아. 자, 신문지도 그래. 쓰임새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적이 당연히 다른 거지. 맞아? 둘 다 결국은 이 생선을 싸면 뭐가 돼? 쓰레기 되고, 꽃을 싸도 뭐가 돼? 쓰레기 돼. 그럼 둘 다 나쁘네? 둘 다 쓰레기 됐으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식물들이 꽃을 싸. 생선은 그럼 뭘로 쌀 거예요? 그럼 비닐봉. 그럼 꽃은 비닐로 안 싸고? 그러니까, 자, 신문지는 선택의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니지. 그치? 선택의 의지가 있는 선택자가 싸놓고, 생선을 쌌으니까 이 신문지는 나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가르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교훈이 이거구나. 맞아.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야 돼. 그치? 생선이 당연히 비린내가 나야 되는데, 비린내가 나쁜 친구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 보시면 학생들보다 어쩌면 학부모의 역할, 이게 뭐라고? 싸주는 역할을 학생이 만드는 거예요. 자, 생선 비린내는 싫고 꽃향기는 좋아. 그러면 모두 생선 가게는 하나도 안 하고 꽃가게만 해야 돼?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서로 다르고 좋고 나쁜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의 시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꽃향기는 좋고 비린내는 안 좋아요. 이렇게만 보는 것은 판단착오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교훈을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도 항상 표면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내면으로 숨겨진 이야기, 반대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렇구나, 양면을 다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안 상황에서 이렇게 이거는 비린내가 좀 썩은 내니까 나쁜 걸로 비유한 거고 꽃은 좋은 향기로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비유한 거야. 향기가 생선 향기보다는 꽃 향기가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도 생각 못하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만 하게 되면, 그죠? 생각의 기회, 생각의 능력이 없으면 자꾸 편협하게 가르치는 것만 배우면 반대편도 있는데 나는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는데 왜 그래? 아닙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를 하는데 동화에서 여우는 어떤 성격이에요? 교활함, 지혜가 높음. 그러면 곰은 어떤 성격이에요? 멍청함, 미련함? 이런 것처럼 토끼는 어떤 성격이에요? 소심함. 이렇게 하나의 특징, 사람의 특징이 다 있으면 사람의 특징에서 아주 대표적인 간단하게 간략하게 맞는 특징들을 이렇게 해서 동화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 뿐이지, 사람은 이런 여우의 성격, 곰의 성격, 토끼의 성격, 늑대의 성격, 호랑이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에 넘어 있는 이면에 있는 관점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거꾸로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게 2006년인데 지금 몇 년이죠? 2017년. 2017년이니까 11년이 지나서 다시 봐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이거 해,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알기 쉽게 가르치라고 하나를 해야지. 근데 이거 하라고 했더 이것만 하면 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판단해가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애들이 뭐냐면 숙제 여기까지 해. 그럼 요거 숙제하면 공부 다 한 줄 알아. 이게 최소치라는 겁니다. 한자 여기까지 써. 그러면 자기가 필요하면 끝까지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게 숙제를 내겠죠? 그럼 미리 숙제 다 한 거네요? 여기를 쓰면서 무슨 도움을 받을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 깊이 있게 주제, 아니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게 숙제입니다.
그렇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